신라 지정왕과 내정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정왕의 업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구려의 소수림왕처럼 전쟁은 멈추고 내정개혁에 집중한 것이다. 한반도 동남쪽에 있어 대륙의 무물을 접하기 힘들던 신라는 삼국 중 고구려나 백제가 이미 율령제에 기반한 체계적인 통치를 하던 것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 그러나 지정왕과 법황 때 엄청난 속도의 개혁으로 두 나라의 통치 구조를 따라잡은 것이다. 지정왕과 차기 법황은 큰 전쟁이 거의 없었던 6세기 초반에 40여 년간을 신라의 강도 높은 내정개혁, 국력정대, 왕권 강화, 주변 소국 흡수에 집중해 많은 업적을 쌓아 6세기 중후반 신라 전성기의 토대를 닦은 명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두 왕이 내실을 다져주지 않았다면 다음 진흥왕 때 폭발적인 신라의 영토 확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정왕은 저기 당시에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정왕 때에 해당 업적들 상당수가 지정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법흥왕이 태자 신분으로 일종의 대리청정을 하면서 국정을 주도하여 미리 손을 써놓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실제로 법흥왕 역시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업적들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린다. 1번 순장 폐지 502년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정왕 때까지 사만 땅에 내려오던 인신공양과 순장과 같은 악습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전까지 신라는 왕이 죽으면 남녀 5명씩 같이 묻었다고 한다. 사실 이 시대에 신라만 순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왕릉에 수십 명 같이 묻은 옆 동네 대가야나 중국의 후들들한 규모의 순장에 비하면 소박하긴 하지만 엄연히 이것도 악습이었던지라. 그리고 순장 금지령은 지방 세력에게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한 것과도 다름없으므로 순장 금지령도 지방 통제와 재민 지배 강화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이후 순장을 금지한 신라가 영토를 넓혀 가야, 한강 유역 등을 정복하면서 4만 세계 전체에 이런 생각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인명존중 사상이 산재적으로 발전한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2번 우경법 실시 502년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것. 우경법 실시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6세기가 될 때까지 신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소를 활용할 줄 몰랐으냐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경법이 시작됐다고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우경법 장려를 시작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원래 우경이 존재했지만 지방의 사정에 따라 암암리에 실행되었던 것을 국가에서 공유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했다는 의미다. 3. 왕칭호를 사용 503년 신라 고유의 군주인 칭호인 마리깐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신라의 마지막 군주이다. 지정왕 이후로는 중국처럼 왕호를 쓰게 된다. 비공식적으로는 그 다음 군주인 법흥왕도 마리깐의 칭호를 썼었지만 정책을 바꿀 때 한동안은 예전 방식도 혼용하는 건 어디서나 있는 일이고 어쨌든 공식적 변경은 지정왕 때였다. 또 중국식인 왕칭호를 사용한 신라 최초의 군주이며 시호를 한국사 최초로 받기도 했다. 4. 신라 국호 확정 503년 공식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이전에는 신라 국호의 한자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던 상태로 삼국지의 사로국, 포항 냉소리의 신라비의 사라, 그 외에 실로, 서나, 서야, 설하, 서벌, 신라, 계림 등 여러가지 표기가 혼용됐다. 이것을 지정왕 때 공식 국호가 신라로 확정되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다. 신라라는 국호 자체가 지정왕 때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니며 이미 뇌물 마르깐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신라는 사로, 신라, 계림, 사로 등의 국호가 혼용되어 있었고 주변국이나 중국에서는 기록상 사로라는 명칭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정왕 때 제도를 정비하면서 신라로 확정한 것이다. 5. 상복법 제정 504년 음력 4월에는 장례식에 입는 옷 등 예식을 규정하는 상복법을 제정한다. 장례는 가장 기초적인 문화고 여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국가의 지배력이 백성들의 가정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해졌음을 뜻한다. 6. 12성을 쌓다 504년 음력 9월에 파리, 미실, 진덕, 골라 등 12성을 쌓는 등 고대 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7. 지방조직의 9년제 정비 505년
몸소 나라 안에 주, 군, 현 행정교육을 정비했다. 통일 전 신라의 수도 지방행정조직은 6부 5주였는데 지정왕 때 최초로 실직주,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를 설치하고 이곳에 군주로 이사부를 파견했다. 어쩌면 북위와 양의 지방지도를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8. 얼음을 저장하고 선박 이용의 제도를 정비. 505년 11월 처음으로 담당 관청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했다. 또한 선박 이용의 제도를 정했는데 원래 신라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약했다. 앞서 유래 이서감 시대 기록을 보면 신라는 주변국보다 수준에 약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왕 시대에 바닷길을 개척함으로써 이사부가 몇 년 후 수군을 이끌고 우상국을 정복한 것도 가능했고 그전 소지마리간 시대까지 서라벌에 자주 쳐들어오던 왜군이 쳐들어오는 기록도 지정왕 시대부터 거의 사라진다. 적어도 동해안에 왜구가 상륙해서 수도 월성이 포위되는 상황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9. 동시전 설치. 509년 수도 동쪽에 상설 재래시장인 동시를 설치하고 시장감독기구, 오늘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간청인 동시전을 지었다. 10. 이사부의 우상국 정복. 512년 실직적 이후 하슬라, 지금의 강릉시의 군주가 된 이사부에게 명해 수군을 이끌고 바다 건너 우상국, 울릉도를 정복한 것도 지정왕 제위식이다. 그 외에 아시천 소경을 설치해 지정왕대의 업적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자랑하지만 금성문 기록에 따르면 지정왕 초기까지도 여전히 신라왕실은 한 개 부의 지배자 정도로 머물러 있었다고 나온다. 이런 것을 지정왕과 이후 법흥왕 2대 대대적으로 나라를 권치면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